그러면은 337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평가 문제 그리고 회계정보 분석 이렇게 해서 유형상사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일계표를 조회하라. 여러분 자격시험에서도요. 어떤 장부를 조회하라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그래서 일계표 조회 문제 나오면 그냥 일계표에 가서 조회하시면 돼요. 자, 2월 1일부터 15일에 발생한 판매 관리비 중에 지출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일계표 한번 열어봅시다. 자, 여기 일계표, 월계표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2월 1일부터 입력하시면 돼요. 2월 1일부터 엔터 2월 15일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계표가 15일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2월 1일부터 15일치가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 하단에 있어요. 여기에서 지출이 가장 큰 거라는 건 여기 있는 합계 중에서 가장 큰 걸 찾으면 됩니다. 복리후생비죠. 예. 그런데 코드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복리후생비의 계정 과목 코드는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 복리후생비 더블 클릭하면 코드가 보여요. 예. 왜 보이느냐면 그 원장으로 계정별 원장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정 코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코드가 811번이니까 답안에다가 여러분이 811 이렇게 입력하면은 답이 됩니다. 다음에 2번 월계표 조회. 월계표 조회 1번만 한번 해보죠. 3월 중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 코드는, 자, 그러면 월계표를 누르셔가지고 조회기간을 3 엔터 3 이렇게 하시면 되죠. 3부터 3까지. 그래서 역시 밑으로 쭉 내려가면 판매관리비가 이렇게 보여야 되고요. 현금 지출은 여기 현금 지출 여기 있는 숫자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관리비다. 쭉 보면 여기 급여란 말이에요. 급여. 그래서 급여를 코드를 모르겠다. 급여 더블 클릭하면 여기 801번 보이죠? 답은 80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정별 원장에서 하나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계정별 원장이라는 장부, 아까 월계표에서 더블 클릭하면 보이는 그 장부가 바로 계정별 원장인데요. 1번만 해볼게요. 4월 중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이제 미리 가서 보기 전에 여러분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은 자산이잖아요. 채권. 자, 이게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다. 그러면 회수라는 것은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차변이 발생해요. 대변이 바로 회수입니다. 회수. 그래서 여러분이 외상 매출금 계정의 회수액은 대변 금액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대변. 그래서 장부를 보더라도 우리가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 받으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회수라는 것은 감소하는 거니까 대변에서 봐야 된다.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전체 메뉴에 가서 계정별 원장 여기 중간쯤에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4월 중이니까 4 엔터 하시고 뒤에 날짜도 4 엔터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108번이에요. 검색을 모르면 찾으시면 되는데 우리 108번 정도는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8부터 108 그리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정별 원장에 108번 하나만 보일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변이 회수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월계를 보면 되죠. 3,450,000
3,450,000. 누계를 보면 안 됩니다. 누계라 한 것은 요 2,425만 원의 대변 누계는 1월부터 4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계라는 건. 그러니까 월계를 봐야죠. 우리가 4월 1일부터 4월 30일 요 사이는 월계, 차변의 아니요 대변의 월계를 답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자격시험 보실 때 답을 입력할 때 손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숫자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답이 있잖아요. 이거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해가지고 그 답안을 작성하는 그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홈페이지 문서처럼 웹 문서처럼 여기 문제가 이렇게 여기 문제가 쭉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리고 여기다가 답안을 써라 이렇게 괄호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입력이 될 거예요. 왜 콤마가 빠졌지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다 콤마를 이렇게 찍어줄 필요가 있느냐? 안 찍어줘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여러분이 시험 볼 그 기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아는데 콤마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콤마 찍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복사해서 붙여넣었으면 정확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복사가 안 되는 숫자다 그러면 숫자만 입력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3,650,000 이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될 때는 콤마를 넣으면서 입력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겁니다. 그냥 숫자만 넣으면 여러분이 뭐 자릿수 하나 빼먹었는지 안 빼먹었는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넣을 때는 콤마를 꼬박꼬박 넣으면서 입력하는 게 오히려 정확한 거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더니 콤마가 빠졌더라.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격시험 보실 때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 이것도 1번만 한번 해보죠. 3월 31일 현재 매출처 충주 상사의 108번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얼마냐? 거래처 원장에서 뒤에 날짜가 3월 30일이 되도록 하고 108번을 조회하면 돼요. 한번 가볼까요? 전체 메뉴에 거래처 원장은 계정별 원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앞에 날짜는 이런 잔액을 볼 때는 앞에 날짜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날짜가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앞에 날짜는. 뒤에 날짜만 잔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날짜를 넣어주면 돼요. 3월 31일이죠. 뒤에다가 3월 31일.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죠. 108번. 외상 매입. 외상 매입인가요? 291번. 아니요. 외상 매출금인데 4번 문제. 4번에 1번 문제 할 거예요. 3월 31일 현재 매출처 충주 상사의 108번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냐 이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정가복 108번 넣어주시고 거래처 분류는 그냥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충주 상사를 여기 거래처 코드에서 검색해서 넣어도 되는데 뭐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전체를 보고 여기서 충주 상사를 찾는 게 여기서 코드 검색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요게 답이 되는 거죠. 6,500만 원. 그래서 이것도 복사가 되네요. 이렇게 클릭했을 때 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복사되는 거예요. 컨트롤 C에서 여러분이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위치에다 놓고 컨트롤 V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다음은 5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조회하라. 1번 해보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146번 상품 매입액이 가장 큰 달은 몇 월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상품 계정을 볼 텐데 총계정 원장도 차변 대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상품의 매입은 차변이에요. 차변. 매입은 차변.
그래서 상품 계정 차변을 보면 될 겁니다. 자, 총 계정 원장 가보겠습니다. 자, 엔터 치시고요. 엔터 치시고 여기 왼쪽에 계정 과목이 101번부터 쭉 다 나와요. 그래서 146번 중간쯤에 있어요. 상품. 클릭하시고 상반기 중이라고 그랬네요. 상반기는 1월부터 6월이 상반기니까 여기 차변만 보면 되죠. 가장 큰 달을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1월이네요. 1월. 그래서 답이 몇 월이냐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안에다가 1월 하면 틀려요. 1월. 그냥 1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 나중에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월이라든가 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력하지 마라. 괄호 안에 1 그냥 이렇게만 입력해요. 뒤에 월은 여기 이미 입력돼 있어요. 그러니까 1만 숫자만 넣어야 됩니다. 답안 작성할 때는 문자를 넣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현금 출납장 조회 문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 조회 1번 해보죠. 1월 14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뭐 어렵지 않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현금 출납장은 그 총계정 원장 바로 밑에 있는 장부예요. 클릭을 하시고 앞에 날짜는 잔액을 볼 때는 항상 앞에 날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엔터 하시고 뒤에 날짜 1월 14일 넣어주신 다음에 1월 14일이 맨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맨 밑에 있는 1월 14일에 요 잔액란 250, 850, 000 이것도 클릭해서 복사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컨트롤 C 했다가 여러분이 답안 작성하는 곳에다 넣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다음은 7번 일일자금 명세조회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하죠. 2월 28일에 현금 지출 거래가 없는 계정은? 그러면 일일자금 명세서에 맨 위에 있는 내용 보시면 돼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일일자금 명세 여러분들 작성해 본 적이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자금관리에 클릭 하시고 2월 28일 날짜 월로 뒤돌아가서 2월 28일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하신 다음에 자, 복리후생비 있는데 위로 올라가서 현금 지출로 돼 있죠? 접대비 있는데 현금 지출로 맞습니다. 수도광열비 있는데 차변 대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예금 밑에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금 지출이 아닌 것은 없는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창구를 보고 수도광열비는 보통예금으로 지출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답은 3번. 이런 그 객관식은 마우스로 그냥 클릭하면 답이 달립니다. 다음은 8번으로 가서 애적금 현황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6월 30일자 애적금 잔액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애적금 현황도 거기 자금관리에 있는 거예요. 자금관리에 그 일일자금 명세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6월 30일 날짜를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국민은행 잔액 맞고 서울은행 잔액 맞고 대한은행 잔액 틀렸네요. 그래서 답이 틀린 것은 3번이다. 마우스로 3번을 딱 클릭하시면 답이 달립니다. 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받으러움 현황 조회. 이것도 자금관리에 있는 장부예요. 6월
질문인데 네, 네. 받으러온 잔액이 1,380만 원 맞는 것 같은데 받으러온 잔액? 지금 우리 6월 30일 문제 요거 했어요. 애적금 현황에 애적금 잔액. 네. 제가 잘못 봤어요. 네. 이제 숫자가 틀릴 수 있는 것은 그때 전표 입력이 저하고 틀렸으면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요. 장부를 정확히 보는 거, 그걸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9번에 1번 문제 해봅시다. 받으러옴 현황 6월 30일 현재 거래처별 받으러옴 잔액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받으러옴 현황이라는 거, 네, 여기 예적금 현황 바로 밑에 있어요. 클릭하시고 잔액을 거래처별로 조회해야 되니까 여기 거래처별 탭을 한번 일단 누르세요. 네, 거래처별 탭을 누르고 조회 구분은 잔액 그렇게 두고 6월 30일자 뒤에 날짜만 6월 30일로 넣으면 돼요. 연도는 엔터 치면 2023 들어갈 것이고 뒤에다가 6월 30일을 넣어주시고 거래처는 모두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 안동상사 잔액 500만원 맞고 신안상사 잔액 여기 있죠? 350만원 맞고 으뜸상사 530만원 맞고 강릉상사는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강릉상사가 답이 되는 거고요. 10번 지급보험 현황조회 문제 볼까요? 지급보험 현황조회 6월 중에 만기가 되는 지급보험의 거래처는 어디냐? 만기 날짜별로 조회를 해봐야 되겠네요. 지급보험 현황은. 자, 그러면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받으러옴 현황 바로 밑에 지급보험 현황이 있어요. 클릭하셔가지고 만기일별 해서 여기 만기일 6월 1일. 자, 연도는 엔터, 월은 6 엔터, 1 엔터. 또 연도에서 엔터, 6 엔터, 그냥 엔터하면 31일. 30일로 해도 상관없고요. 자, 엔터 치면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이 만기인 것이 딱 하나 있네요. 그래서 지급보험의 거래처가 어디냐? 그러니까 거래처는 여기 드림입니다. 답은 1번이었다. 장부조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장부조회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작업을 잘못해 놓으면 장부조회가 많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작업 정확히 하시고 장부조회는 최대한 속도를 내 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시간 내에 여러분이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어음집계표 국민은행에서 수령한 약속어음 중 미발행된 어음의 매수는 몇 매냐? 그러면 어음 집계표라는 거 한번 가볼까요? 전체 메뉴에 가면 지급어음 현황 바로 밑에 어음 집계표 있어요. 클릭하시고 수불장을 보면 됩니다.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에서 수령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은행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뒤에도 국민은행만 선택하시면 돼요. 국민은행 하나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수령 날짜는 엔터 두 번 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자동으로 다 입력됩니다. 그래서 수불장 금융기관은 앞에도 국민은행 뒤에도 국민은행 그러면 전부 국민은행만 이렇게 보여요. 수령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하셔서 미발행한 거 여기 나오죠. 미발행된 어음의 매수는 18매가 되죠. 18매가 수령은 21매 발행 2매 결제 1매 해서 미발행 18매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통계치가 밑에 나와 있어요.
다음은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합계 잔액시산표 및 재무상태표 조회. 합계 잔액시산표 및 재무상태표 조회. 1번 한번 볼까요? 6월 30일 현재 비유동 자산의 잔액은 얼마냐? 재무상태표에서 봅시다. 재무상태표에서. 자,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재무상태표 클릭하셔서 6월 30일 날짜 6월을 그냥 입력하면 돼요. 6월을 입력하면 6월 말일 날짜로 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의 잔액을 물어봤죠. 네, 유동자산 여기 잔액이 이거고 비유동자산 잔액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거 숫자로는 960300000 이렇게 나오네요. 비유동자산.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 또는 합계잔액시산표 이런 것 등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2번을 한번 보죠. 6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냐? 지금 여기서 보면 돼요. 지금 6월이 6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과목별에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려면은 계산기를 가지고 요만큼을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개를. 예, 더하지 마시고 제출령을 딱 누르면 더해져서 보입니다. 제출령 클릭하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산업 재산권. 여러분 현금이 현금성 자산하고 매출 채권 이런 산업 재산권 이런 것들이 통합 계정 과목이에요. 산업 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한권 이런 것이 합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통합계정 과목을 조회하라고 나오면 제출용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조회 문제가 좀 더 있는데요. 접어두시고 내일 제가 339페이지에서부터 여러분들 341페이지까지 남아있는 거 좀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내일 한 10분 정도 여러분에게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 한번 조회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상사를 다 마쳤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기출문제하고 모의고사를 풀어가지고 시험 대비 반복 연습을 해나갈 겁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